보이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네모나고 딱딱한 그림책 속의 말랑말랑한 이야기들. 어서오세요. 여기는 말랑말랑 그림책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책 활동가들 같이 봄의 애니입니다. 오늘은 제 마음에 와닿은 안두연의 연어 속 글로 말랑말랑 그림책 첫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어를 완전히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법은 연어를 옆에서 볼 줄 아는 눈을 갖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약간의 상상력이 필요하다. 알기 쉽게 말한다면 마음의 눈을 갖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눈, 그리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눈. 상상력은 우리를 이 세상 끝까지 가보게 만드는 힘인 것이다. 강산해가 부르는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세종 FM 98.9MHz, 한밭 FM 93.7MHz가 함께하는 말랑말랑 그림책입니다. 오늘 방송 순서는 다양한 그림책 이야기와 소식을 전하는 지니의 말랑말랑 더하기, 머시와 꿈달의 이럴 땐 이 책을 펼쳐봐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랑말랑 말랑말랑
다양한 그림책 소식을 소개해드리는 말랑말랑 더하기입니다. 오늘은 진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랑말랑 더하기로 인사드리는 그림책 수다쟁이 진희입니다. 애님, 잘 지내셨나요? 네, 아주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말랑말랑 더하기로 진희님 만나는 거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101회에서 말랑말랑 더하기로 함께 했었어요. 그때랑 같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돼서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잘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때랑 같은 소식인가요? 네. 네. 아, 우리가 그때 뭐 했더라? 제 기억으로는 그 세 권의 민주인권 그림책 소개해 주신 것 같은데 맞나요? 딩동댕! 네, 네. 맞습니다. 제가 그때 앞으로도 계속 그림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8월에 2권의 민주인권 그림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앞서 소개해 주셨던 정진호의 바나나가 더 일찍 오려면, 장재은의 타오씨 이야기, 권정민의 당신을 측정해드립니다도 네. 저 재밌게 봤었거든요. 오늘 소개해 주실 그림책도 기대됩니다. 네. 먼저 소개해드릴 그림책은 이명의 글그림에 휘슬이 2번 울릴 때까지입니다. 책 소개하기 전에 민주인권 그림책에 키워드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고 있죠. 네. 휘슬이 2번 울릴 때까지의 키워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피구, 스포츠, 폭력성 이렇게 3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키워드를 들으니까 제목도 그렇고 아마 피구 경기에서 시작되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피구 이야기예요. 정확하게는 피구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는 학창 시절에 피구 많이 했었는데 앤님은 어떠셨어요? 뭐 저도 체육 시간에 피구 진짜 많이 했죠. 아주 살벌하게. 네. 피구 잘하셨나 봐요. 아, 그럼요. 제가 네. 좀 힘이 세잖아요. 제가 던진 공에 상대편 친구가 이게 눈 쪽을 맞아서 안경이 망가진 일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무서워하는 친구 그런 친구인데요. 네. 근데 고의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친구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던 그런 기억이 떠오르는데, 그 진희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했었어요. 이제 맞는 게 너무 무서워서 요리조리 피하고 저보다 덩치가 좀 큰 친구들 뒤에서 숨었던 기억이 있어요. 피구 같은 거 하면서 굉장히 좀 불편한 기억이 있었는데 이게 왜 그런 감정이 생겼는지 저는 사실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 그림책을 통해서 왜 그런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이 피구라는 게임 자체가 그러니까 상대가 던진 공을 피하고 또 누군가를 맞춰야지 살아남는 그런 약간 야구강식, 적자생존 뭐 그런 게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불편한 감정이 들지 않았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맞아요. 저 너무 그런 거 힘들어요. 사실 생긴 거는 너무 잘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감정들 그림책으로 직접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림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림책은 어떤 책인가요? 두 번째 그림책은 키워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역활, 고정관념, 성평등, 역사입니다. 제목은 2점 이야기예요. 민주인권 그림책 시리즈 중 외국 작가분이 참여하신 작품이기도 합니다. 외국 작가분이 민주인권 그림책에 참여하신 계기가 궁금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좀 인터뷰 기사를 좀 봤는데요. 글을 쓰신 요한나 올레브와 그림을 그리신 에드가르 봉크 이 두 분은 폴란드 분이시고요. 네. 그전에도 이제 사회적 주제로 다른 그림책들을 함께 만드셨더라고요. 평등한 나라, 빨간 모자야 어린이 인권을 알려줘 등의 책이 있습니다. 한국의 폴란드 문화를 알리고 또 폴란드의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이 책을 옮긴 이지원님의 이야기를 듣고 열광적으로 이 책을 만드셨다고 해요. 키워드만 봐도 어떤 책일지 살짝 느낌은 오는데 진희님이 조금 더 자세히 얘기 좀 해주세요. 네, 2점 이야기의 이제 표지를 보면 분홍색 동그라미와 파란색 동그라미가 있어요. 약간 어떤 의미인지는 좀 느낌이 오시죠? 네, 느낌 옵니다. 그런데 기존의 성평등 책과는 정말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네, 이제 기존의 성평등 책들을 보면 직업이 뭐 서로 바뀌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또 그쵸. 남자들도 뭐 여자 옷 입을 수 있고 발레도 네. 배울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그런 게 있는데 이 책은 좀 특색 있는 게 역사적인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에 역사가 있었군요. 네.
근데 그 역사를 그냥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100개의 동그라미가 뚫려져 있는 타공판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알고 있었지만 타공판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느낌이 더 배로 오는 것 같아요. 분홍 동그라미와 파랑 동그라미를 통해서 말이죠.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이 타공판이 아무래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네, 맞아요. 그런 책인 것 네. 같은데 네. 근데 말로만 들어서는 어떤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그려지진 않거든요. 그니까요. 제가 이게 좀 이렇게 글솜씨가 뛰어나거나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 그림책은 사실 직접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조금 좀 힘들어요. 네, 여러분 직접 봐야 한다고 합니다. 네, 직접 봐야 될 그림책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ve been living with a shadow overhead. I've been sleeping with a cloud above my bed. I've been lonely for so long. Trapped in the past, I just can't seem to move on. I've been hiding all my hopes and dreams away, just in case I ever need 'em again someday. I've been setting aside time to clear a little space in the corners of my mind. All I wanna do is find a way back into love. I can't make it through without a way back into love. I've been watching, but the stars refuse to shine. I've been searching, but I just don't see the signs. I know that it's out there. There's gotta be something for my soul somewhere. I've been looking for someone to shed some light, not somebody just to get me through the night. I could use some direction, and I'm open to your suggestions. All I wanna do is find our way back into love. I can't make it through without our way back into love. And if I open my heart again, I guess I'm hoping you'll be there for me in the end.
휴 그랜트와 헤일리 베넷이 부른 Way Back Into Love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말랑말랑 그림책입니다. 진희님 또 다른 소식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앤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알리고 싶은 작가들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이제 저희가 함께 소개했던 박연철 작가도 있었고요. 그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꼭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 방송을 통해서 제가 그 박연철 작가랑 지구를 지켜라 그림책 많이 알리고 싶다고 했는데 네. 어떻게 많이 알려졌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알려졌을 거예요. 네, 네. 그러기를 또 바라고요. 네, 그럼 다행이고요. 네. 네, 그럼 진희님이 알리고 싶은 작가는 어떤 분일까요? 네, 제가 알리고 싶은 작가는 바로 차은실 작가입니다. 아, 차은실 작가님이요? 네. 아, 저 이분 그림책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알고 싶습니다. 네, 앤님처럼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림책이 너무 좋아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꼭 알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떤 그림책이 있을까요? 그림책 제목을 들으시면 뭐 아실 수도 있겠어요. 네, 무슨 일이지? 집을 지었어. 잠깐만 기다려. 우리 같이. 이렇게 4권의 그림책이 출간되었고 모두 향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향 출판사에서는 실험적이고 또 독특한 그림책들이 많이 출간되는 것 같아서 네, 맞아요. 또 이 책들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 진희님은 차은실 작가의 그림책 중에서 그림책이 어떤 점이 좋으셨어요? 네, 그림이 굉장히 간결하거든요. 네. 그 속에 따뜻함이 있는 그림책이에요. 차은실 작가의 그림책들을 보면 함께, 어울림, 따뜻함 뭐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는데요. 간단한 이야기 구조지만 다 보고 생각하면 그 뒤에 정말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전에 그 4권의 그림책들 말씀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도 진희님이 가장 마음이 갔던 그런 책 한 권 소개해 주세요. 한 권이어야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 권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차은실 작가의 2번째 작품인 집을 지었어라는 작품 소개할게요. 표지에 빨간 점들이 있고 분홍색 나무가 있어요. 내용을 보자면 코끼리가 그 나무 옆으로 와요. 그곳에 살고 싶었던 코끼리는 바로 그 나무로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지은 후 어느 날부터 자꾸 새들이 집 안으로 날아와요. 말이 잘 안 통하니 왜 집 안으로 날아오는지 코끼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다 이 새들도 집이 필요한가 싶어서 새들과 함께 할 우리 집을 짓습니다. 멋진 집이야 하고 생각하는 순간도 잠시 또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또 누군가가 옵니까? 네. 이번엔 누가 올까요? 누굴까요? 그러니까요. 네. 또 누굴까요? 어쩌면 집을 짓기 전에 먼저 봐야 할 것들이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은 너무 좋아서 지난 도서전에서 작가님 사인을 받았어요. 네. 작가의 이제 사인 문구가 이렇습니다. 함께 어울려 살아요. 네, 어때요? 답이 되었을까요? 네, 어느 정도 좀 감이 오는데 이 그림책을 직접 봐야지 알겠죠. 네. 근데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을 강조한 그런 책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간결한 그림 속에 현실을 또 날카롭게 꼬집는 이야기가 들어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아요. 너무 궁금해요. 진희님, 저 이 책 없는데 네. 소개해 주신 책들 대출 가능한 거죠? 아우, 당연하죠. 네, 다 감사합니다. 빌려드릴게요. 네. 네. 네, 무슨 일이지? 우리 같이 잠깐만 기다려. 이 그림책들은 깜찍한 주인공들이 나옵니다. 이야기도 귀엽고 굉장히 재미있어요. 함께 꼭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네,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진희님 덕분에 봐야 할 그림책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오늘 2권의 민주인권 그림책과 차은실 작가 소개와 그림책들 진짜 감사합니다. 네, 꼭 보셔야 돼요. 꼭 네, 볼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브의 해야 듣고 다음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Let's get it. Let's get it. Pay attention. 어려붙으면 못 이겨볼까 놀라보려던 이 심장 말야 맘에 들어서 너 그냥 say yes 내가 너 부르면 너는 땡 널 노리는 내도 눈 숨을 죽인 그 다음 한 발 같은 attitude 때를 기다리는 pose 어둠 속 빛난 타
baby. Ever after? Nope. 못 기다리는 못 돼버리는 맘이 겁 따윈 없는 척하지만 너감이 멀어져 너 뺨이 어차피 할 일 거리 얼질 때까지 또 이리 어렴 네 맘 놔주면 I don't wanna see right now 내 발톱안에 뭘 숨겼을지 watch out 우린 더 높이 하늘에 닿을 것처럼 외쳐 너를 깨워 올려봐 노려봐 넌 내 거니까 자꾸 날 보내 잠이 나 Hey yeah hey yeah hey yeah 한 입에 날 속일 때야 잠이 나 Hey yeah hey yeah hey yeah 이미 내가 이긴 패야 잠이 나 Hey yeah hey yeah hey yeah 뜨겁게 떠오르는 Hey yeah 벼랑간 홀린 그 순간 잘라보내 난 너 피리 catch up 더블게 타올라 뜨거워도 줄니 더 높게 숨어도 넌 내 손바닥 아니니 깊은 어둠이 짙은 구름이 또 긴 밤 아래 널 감출 테니 Chew and swallow get ready for it baby Listen when I say yeah 자꾸 날 보내 잠이 나 Hey yeah hey yeah 한 입에 날 숨길 때야 잠이 나 Hey yeah hey yeah 이미 내가 이긴 패야 잠이 나 Hey yeah hey yeah 뜨겁게 떠오르는 Hey yeah 벼랑간 홀린 그 순간 짜라짜란던던 말랑말랑 그림책은 그림책을 좋아하는 세종시 자원활동가들이 직접 제작하는 방송입니다. 세종 FM 98.9MHz와 한밭 FM 93.7MHz에서 방송되며 다시 듣기는 유튜브 말랑말랑 그림책 채널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머시의 꿈달과 함께하는 이럴 땐 이 책을 펼쳐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책 활동가들 같이 봄의 머쉬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봄의 꿈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 요새 이럴 땐 이 책을 펼쳐봐 코너에 사연 많이 오고 있나요? 그럼요. 네. 아, 그래요? 네. 사연 주신 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커피 쿠폰을 드리고 있어서인지 오. 좋은 사연들 보내주시고 있어요. 근데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요. 망설이지 말고 같이 봄 인스타 DM을 통해서 사연 보내주세요. 어떤 내용이라도 좋습니다. 제가 보내도 되나요? 갑자기 보내고 싶은 사연이 생각났는데 네, 보내주세요. 익명으로 제가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세종에 사시는 그림책 좋아하는 분 이렇게 소개해드릴게요. 쿠폰은 주시나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 사춘기 관련 이런 거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 좋은데요?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사연 기대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사연 재미있습니다. 두 분도 추천해 주실 그림책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11살 여아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도 그림책 좋아하고 아이도 저와 함께 오래 그림책을 함께 읽어서 그런지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좀 성숙해서인지 아니면 요즘 아이들은 사춘기가 일찍 오는 것인지 점점 주관도 강해지고 짜증을 제법 내곤 합니다. 저하고는 부딪혔다가도 그럭저럭 잘 풀고 지내는 편인데 아빠는 딸의 변화가 좀 당황스러운가 봐요. 착하고 아빠를 엄청 좋아했던 딸이 짜증나는 말투로 말하면 아빠도 같이 화를 내거나 또 그래 놓고는 매우 상처받는 것 같아요. 앞으로 보내야 할 시간이 많은데 남편과 아이가 함께 그림책 읽으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어떨까 싶어요. 함께 읽을 좋은 그림책 있을까요? 예, 완전 공감합니다. 저도 그렇죠. 딸 둘 키우고 있잖아요. 사실 비슷한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그래요. 그래도 사연 주신 분은 굉장히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림책으로 아빠와 딸이 가까워지게 할 방법을 물으신 걸 보면요. 그러게요. 그림책이 참 만병통치약처럼 관계, 소통 이런 문제에 특히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오늘 어떤 그림책 소개해
드려야 되나 잘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네, 네. 제가 그래서 미리 좀 고민을 해왔습니다. 자, 일단 아빠와 딸이 함께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빠와 딸이 주인공인 그림책을 고르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어떠세요? 네, 좋죠, 좋죠. 네, 괜찮은데요? 머릿속에 몇 가지 그림책들이 떠오르는데 그 머씨님은 그중에 어떤 책을 골라오셨어요? 네, 정말 마침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림책이 아빠와 딸이 주인공인 책입니다. 책빛에서 출판한 마리 칸스타 윤센 글 그림 소나수 옮김 나의 작고 커다란 아빠입니다. 저도 이 그림책 정말 좋아하는데 그렇죠. 저는 그 마리 칸스타 윤센 그림책들 다 좋아하지만 이 글 없는 그림책 안녕도 정말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 책도 네. 참 좋지만 자 오늘 이 책, 이 그림책도 아시죠? 네, 당연히 알죠. 그럼요. 네, 이 그림책 어떤 점이 제일 좋으세요? 나의 작고 커다란 아빠 그림책 보면 아빠와 딸이 처한 상황과 심리에 따라서 둘의 모습을 크게 그리기도 하고 또 작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좋았거든요. 저도요. 네. 그리고 또 어른들도 때로는 한없이 작아지고 약해질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마리 칸스타인슨 그림체도 그렇고 내용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흐물어지듯이 대충 그린 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네. 그림체로 인물과 배경 같은 거를 아주 생동감 있고 정교하게 표현하잖아요. 맞아요. 대강 그린 네. 것 같지만. 근데 이 대강 그리는데 절대 이 그쵸. 대강이 아닌다는 거. 아주 네. 힘든 맞아요, 그림이죠. 맞아요. 네, 그럼 우리 모두 좋아하는 마리 칸스타 윤생 그림책 이야기는 노래 한 곡 듣고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운명까진 바란 적 없다 생각했는데 그대 하나 떠나간 내 하루는 이젠 운명이 아닌 채울 수 없어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건 기적이었음을 그렇게 어른이 되었다고 자신한 내가 어제 같은데 그대라는 인연을 놓지 못하는 내 모습 어린 아이가 됐어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건 기적이었음을 나를 꽃처럼 불러주던 그대 입술에 빛내리는 이제 수많은 이름들 그중에 하나 되고 그대의 이유였던 나의 모든 것도 그저 그렇게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서로를 만나 사랑하고 다시 멀어지고 엊그의 시간이 지나도 어쩌면 또다시 만나
우리 사랑 운명이었다면 내가 너의 기적이었다면. 이선희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였습니다. 이 노래는 누구를 위한 노래인가요? 아, 노래 너무 좋아하는데. 네, 이게 연인들 간의 그쵸. 이야기인데요. 네. 이렇게 좀 마음을 좀 오픈하셔서 살짝 바꿔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딸과 아빠의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자, 제가 한번 가사를 들려드려 볼게요.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그대를 만나 사랑하고 다시 멀어지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 후렴구예요. 아빠와 딸의 숙명입니다. 아, 약간 짠 맞춘 것 같은데. 네, 아니에요. 네. 예측할 수 없는 운명으로 만나서 열렬히 서로 이제 사랑했다가 독립하면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납득을 네. 시키겠습니다. 네. 그 엄마보다 사실은 빨리 조금 멀어지기 쉬운 그럼요. 존재죠. 네. 네. 어느 정도 거리도 유지되고. 그렇죠. 아, 저는 이 부분 그대 하나 떠나간 내 하루는 이제 운명이 아님 채울 수 없소.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건 기적이었음을. 이제 사춘기가 되면 애들이 정말 그 독립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바라보는 아빠의 독백 같다는 생각도 머신님이 말씀하시니까 드네요. 맞아요. 네. 뭐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살짝 설득이 되려고 하는데 어쨌든 딸을 둔 아버님들에게 위로가 되는 노래로 괜찮은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사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예요. 네, 반복해서 듣다가 가사를 다시 곱씹어 보니까 오늘 사연과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개해 드릴까 했었고, 그리고 아까 꿈달님이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주는 것만으로도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건 기적이었음을. 이게 아빠와 딸이 등장하는 그림책, 나의 작고 커다란 아빠 생각이 이 부분 들으면서 생각이 났어요. 네,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이 그림책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제목이 나의 작고 커다란 아빠입니다. 이 처음에 제목을 보면서 작으면서 큰 아빠인가? 아니면 컸다가 작아졌다 하는 아빠인가? 뭐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아니까 저는 이제 답을 알지만 네. 네, 마리 칸스 연센이 비주얼적으로 작은 아빠, 커다란 아빠를 정말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빠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이제 계속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부분이 이 책의 참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줄거리는 사실 간단합니다. 마야와 아빠는 남쪽 낯선 곳으로 일주일간 휴가를 옵니다. 워터 슬라이드가 있고 동물원, 호텔이 있는 멋진 휴양지 같아요. 그런데 첫 장부터 저는 사실 빵 터졌잖아요. 아빠와 마야의 휴가에 대한 생각이 아주 다르더라고요. 완전 동상이몽이네요. 애님은 네.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바닷가에 갔으니까 무조건 물속에서 신나게 놀아야죠. 그렇죠. 무조건 놀아야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마야는 아빠가 이렇게 말해요. 마야, 파도 치는 바닷가에서 싱싱한 산낙지도 먹고 신나는 워터 슬라이드도 탈 거란다. 이렇게 말하니까 마야는 지도를 보며 생각합니다. 악어 사파리, 슈퍼파도 풀장, 세상에서 가장 긴 워터 슬라이드라니 아주 긴 휴가가 될 것 같았다. 그러거든요. 네, 마야는 이 아빠의 계획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나 봐요. 그렇죠. 마야는 이제 일종의 바닷가에서 책 읽는 거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아이였어요. 아, 그렇구나. 아유, 아빠는 살짝 실망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아직은 마야가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아, 그렇구나. 아빠한테 맞춰줍니다. 너무 착하죠? 그래서 아빠는 아직 모릅니다. 착한 딸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아빠도 모처럼 휴가를 왔으니까 이제 좋아하는 걸 즐길 권리가 있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둘의 휴가가 시작되고 나서 드디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아빠가 사라진 거예요. 아, 사람 많은 곳에서 둘이 잃어버린 거군요. 헤어졌죠. 뭐 휴가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 가끔 휴가 가면 그 미아를 찾는 안내방송 듣기도 하잖아요. 계속 나오죠. 어쨌든 마지막에 아빠와 미아 결국 만나게 되나요? 스포 해도 돼요? 이거는 스포랄 것도 네. 스포하네요. 중요하지 않아요. 네. 해피엔딩이어야죠. 미아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쵸. 네. 자, 그런데 마야가 아빠를 잃어버리고 하는 행동들, 생각들, 그리고 자신의 그때 이제 잃어버렸을 때 두려운 감정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고 겁 많은 소녀였지만 이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잖아요.
저처럼 이 그림책 보면서 부모 입장을 따라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빠 모습을 지켜보는 게 흥미롭더라고요. 저는. 네. 반대로 네. 아, 아빠 어떡해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예. 어느 순간인가 이제 안도도 되고 공감도 네. 되고 그랬습니다. 네, 아빠 맞아요. 막 너무 귀엽죠. 네. 네. 이 책 보다 보면 이 딸이 오히려 이렇게 어른 같은 그런 모습을 맞아요. 보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이 그림책을 아빠와 딸이 함께 읽으면서 서로 역할을 바꿔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아니면은 읽고 나서 이제 서로의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지 묻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는 뭐 아빠가 커다란 것 같아, 작은 것 같아, 뭐 이런 질문을 해도 좋고, 또 이렇게 그림책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누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네. 네. 대화거리가 어쨌든 많이 생길 만한 그림책이죠. 그쵸. 그렇죠. 아빠와 딸이 함께 읽으면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보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딸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림책을 통해서 슬쩍 전할 수도 있죠. 아빠도 딱 이런 마음이야. 뭐 이렇게요. 좋은 네. 타이밍에. 이게 그림도 유머러스하고 재밌어서 사춘기 아이들도 사실 피식하고 웃을 수 있을 만한 그림책이잖아요. 한참 심각하고 짜증투성인 그런 아이들한테 좀 느슨하고 가볍게 유머로 접근하는 게 제가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심각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듣죠. 자, 그런 의미에서 두 분 다 딸을 키우고 있으시니 아빠와 딸이 즐겁게 읽을 수 있는 그림책 하나씩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얘기하는 동안 미리 생각해 두셨죠? 네네. 네, 생각해 줬습니다. 네. 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그림책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열이 부르는 공원에서였습니다. 아빠와 딸이 즐겁게 읽을 수 있는 그림책 꿈달님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저는 저번에도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 비룡소 출판사에서 나온 아빠 나한테 물어봐 추천합니다. 너무 좋죠 진짜. 네. 미국 그림책 작가 버나드 와버가 글을 쓰고 우리나라의 이수지 작가가 그림을 그린 책입니다. 사실 제가 이 그림책 생각했는데 꿈달님이 한 발 빨랐습니다. 저도 이 그림책 정말 좋습니다. 제가 선수 쳤습니다. 서둘렀습니다. 네. 네, 제목처럼 아빠와 산책을 나선 듯이 보이는 아이가 아빠에게 아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물어봐 하면 아빠가 물어봅니다. 그럼 아이는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수십 가지를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 그림책의 아빠 사실 볼 때마다 참 너무 멋있고 좋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려는 태도가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중요한데
정말 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아빠 없어. 네, 내 이야기를 막 해주고 싶어하고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싶어하는데 이 아빠는 아이가 물어보라는 대로 물어보고 말하면 맞장구 쳐주고 그러죠. 맞습니다. 네, 오늘 사연 주신 아빠도 이 그림책 아빠를 모델로 삼으시면 분명 딸에게 아주 사랑받는 아빠가 되실 거예요. 저희 물론. 아빠에게도 좀 보내줘야겠네요. 근데 쉽지 않다는 거 저희도 돌을 알고 닦으셔야 있습니다. 된다는 거. 네. 네, 근데 저는 이 그림책 한 장면 참 좋아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네. 아이가 나는 빨간색이 좋아 그러면서 낙엽 깔린 숲을 걸어가고 아빠가 뒤따라가는 장면요. 아이가 앞서가고 이 장면에서 아빠가 뒤따라갑니다. 딸이 하는 걸 똑같이 따라하면서요. 아까 소개한 마야 아빠하고는 좀 다르네요. 그쵸. 마야 아빠는 좀 앞장서는 스타일이었는데 맞아요. 반대죠. 마야 아빠는 마야가 어떤 휴가를 원하는지 사실 묻지도 않았고 몰랐고 내 감정이 네. 중요했고 이 아빠는 딸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네, 딸이 아빠와 함께한 순간뿐만 아니라 이 아빠와 나누었던 대화도 평생 기억 속에 가지고 살 것 같아요. 진짜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이런 경험이 별로 없어서 어쨌든 뭐 이런 기억이 있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맞아요. 반대로 아빠한테도 그런 기억은 아주 좋은 추억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만약에 사연 주신 분의 딸과 아빠가 이 그림책을 함께 읽는다면요. 제 생각에는 그 순간, 그 기억만으로도 아주 예쁜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진짜 너무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추억 가져보시라고 추천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자, 앤님은 어떤 그림책 생각나세요? 저는 예전에 이럴 땐 이 책을 펼쳐봐 코너에서 꿈달님과 함께 나누었던 꼭 잡아주세요 아빠 이 그림책이 생각났거든요. 자전거. 네, 이 자전거를 배우는 딸과 자전거를 가르쳐주는 아빠의 이야기잖아요. 이 그림책 볼 때마다 딸과 아빠 또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언젠가 세상에 나가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아이를 응원하게 되는 그런 아빠의 마음도 들여다볼 수 있고요. 저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 책 보면서 자전거를 가르친 게 저기 때문에 아빠한테 제가 빙의 돼서 그랬구나. 딸들이 네. 자전거 배우던 그날이 항상 떠올라요. 그러니까요. 너무 좋습니다. 참 그렇게 이제 두 분 얘기 들으면서 보니까 아빠를 주인공으로 한 그림책이 떠오르는 게 참 많은데요. 오늘 두 권 외에도 뭐 수영장에 간 아빠도 네. 완전 좋죠. 이것도. 아빠랑 딸이 주인공이고요. 또 반대로 아빠와 아들이 주인공인 책은 많아요. 그것도 앤서니 브라운의 우리 아빠 고릴라도 있고 윌리엄 스타이그의 아빠와 피자놀이 책도 참 좋고요. 네. 네. 모두 좋은 책이죠. 네. 백희나 작가의 알사탕에 나오는 현실 아빠. 잔소리 네. 대마하고 네. 봐요. 리얼한 아빠 모습도 있습니다. 랩하시는 네. 아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사연 주인공은요, 이제 11살이잖아요. 자기 혼자서 열심히 읽을 나이예요. 하지만 엄마 아빠가 읽어줄게, 같이 읽자 하면 그런 그림책을 또 마다하지 않을 나이이기도 합니다. 슬쩍 좋아하는 그림책 빌려오셔서요. 엄마가 읽어줄까? 아빠가 읽어줄까? 하고 이야기하시면 아주 관심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계기로 함께 읽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세요. 아빠도 너 키우면서 이런 적이 있었는데 정말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다니까. 혹은 너 싫어하는 건 뭐 있니? 뭐 이렇게요. 청개구리 같은 사춘기한테는 사실 좋아하는 거 물어보면 몰라. 뭐 할지도 모르니까. 그놈의 몰라. 반대로 물어보세요. 뭐 너 싫어하는 거 뭐니 요새?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아빠는 어릴 때 이런 게 싫더라. 이렇게 말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부모가 자신의 경험 이야기를 들려주면 아이들은 조금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노릇도 정말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네. 공부해야죠. 그림책 읽으면서 공부하자고요. 네,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공감 가는 사연과 그림책으로 함께해 주신 머신님, 꿈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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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10대 여성들이 가장 많이 듣는 음악이라고 알고리즘이 알려준 곡입니다. 데이식스의 해피. 그런 날이 있을까요? 마냥 좋은 그런 날이요. 내일 걱정 하나 없이 웃게 되는 그런 날이요. 뭔가 하나씩은 걸리는 게 생기죠.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말랑말랑 그림책과 함께하는 동안 잠깐이라도 상상의 세계로 빠져보셨나요? 그림책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건 어떤 그림책일까? 그래서 어떻게 되었지?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상상이 이어졌을 텐데요. 우리는 바쁜 일상과 현실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건 상상 혹은 환상이 아닐까요? 상상은 도망이 아닌 믿음을 넓히는 일이고 우리 삶에는 환상이 주는 달콤함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오늘 소개한 그림책은 세종 FM 말랑말랑 그림책 유튜브 채널과 가치보험 SN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기획, 개봉, 그림책 활동가들의 가치보험, 편집 기술 박민정, 연출의 가치보험, 그리고 저는 말랑말랑 그림책 DJ 애니였습니다. 오늘도 말랑말랑한 하루 보내세요.